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계령이. 누구 경계령? 유시민 이사장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계령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시민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겠죠? 자, 김민지 기자. 요즘에 검찰하고 유시민 이사장의 신경전이 거의 불꽃 튀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을 넘어서서요. 네. 이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유시민 이사장의 여러 가지 발언을 참다 못한 검찰이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유시민 작가 상식에 반하는 주장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그랬죠.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하는지 밝혀주세요.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례적이에요.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의 주장,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다시 주장을 했거든요.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윤 총장의 거짓말, 과연 무엇일까요? 이틀 전에 알릴레오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윤 총장이 특수부장 시절에 MB 정권 시절의 정서, 시야, 관점, 사고방식 이걸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요. 이게 제 의심인데. 자, 어제 대검에서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굉장히 유시민 이사장을 대놓고 반박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반박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또 물러섬이 없었던 거예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내 말이 맞을걸요? 윤 총장한테 직접 확인해서요. 대검찰청 그렇게 입장문만 내지 마시고요. 윤 총장한테 먼저 좀 확인 좀 하세요. 재반박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준석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뭐 수사에 대해서 항상 시나리오는 먼저 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검사라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여러 절차를 밟을 텐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력이 발휘되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유시민 이사장이 비판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동일 논리로 한번 유시민 이사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은 증거 인멸이냐 아니면 증거 보존이냐 이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인 나름대로 그냥 추론을 해가지고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이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마음대로 파일을 조작하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증거 보존을 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본인의 관성대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는 것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인지수사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의지인지 저는 굉장히 평소에 유시민 이사장과 다르게 이 판에 상당히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뛰어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조국 장관이 엮인 거라도 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특이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강선호 부대변인 보시기에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 이 조국 정국에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상황이 이제 정 교수도 구속이 됐고 이러면 조금 자중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에 해오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시민 이사장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유시민 이사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야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계속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밝혔다시피 본인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일가가 무죄다. 죄가 전혀 없다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제, 그 믿음의 바탕에서 이제 그렇다면 수사가 왜 저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수사 결과가 왜 저렇게 나오는 것일까? 본인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결론에 어떻게 보면 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몇몇 가지 발언을 하면서 뭔가 언론사를 향한 발언이라든가 그런 게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는데 향후 뭐 알릴레오 방송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라면은 적어도 이제 팩트체크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줄 부분이 있다. 그게 오히려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 뭉치게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을 들어준다거나 의견을 내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조금 더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시민 이사장
이제 자중이라는 제가 좀 표현을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김민지 기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요. 이렇게 검찰과 각을 세우는 게 과연 본인에게 좋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이유가 유시민 이사장도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소환 조사를 때문입니다. 받아야 된다. 유시민 이사장 앞으로 지금 고발장이 3건이 접수됐는데 검찰은 이를 수사하고 있고 또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 국감에 출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유 이사장 수사에 관해서 조금 언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칭 언론인 유시민은 취재란 명분으로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총 칼만 안 든 위헌적 쿠데타다. 또 검찰의 난이라고 주장한 사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면서까지 검찰을 조롱했는데 이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성희롱 방송까지 하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유시민 이사장 건도 수사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고발장이 한 3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유 이사장이. 글쎄요, 박 의원님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거의 전방위적으로 조국 수호의 그 수호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검찰뿐만 아니고 KBS 또 심지어는 친여 방송이라고 하는 모 방송까지 사장에게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손 사장 보면 얘기도 나왔죠. 예.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조국 씨에게 도움이 될지 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좀 이제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올바른 얘기도 뭐 없이 한다? 뭐 없이 한다는 예. 얘기를 지금 그대로 장관 지내고 좀 나아진가 했더니 요즘 보니까는 옛날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시기는 모르겠으나 이제 검찰도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여기 날짜가 언제예요? 지난 15일 날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찰에 고발당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몇 건이 고발된지는 알지도 못해. 아니, 또 고발이 됐대. 중앙지검의 검사분들이 나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나는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갈 만한 일인가 생각해보고, 그래, 이거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일이네. 그러면 가지, 시민으로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검사들은. 이리 와보시오. 근데 저는 또, 너 가기 싫어. 라고 말할 권리가 또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나를 막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럴 권리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쫄았냐, 그만하다, 이렇게 막 떠들었었는데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할 권리가 있고요. 네. 저는 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네, 출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지난 15일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유 이사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번 저희 주제가 유시민 경계령이었고요. 제가 이 경계령이 여권 내에서 지금 내려진 경계령이다 말씀드렸죠.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방금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목소리를 듣고 과연 지지층,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각자 판단을 하실 텐데 여권에서는요. 이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지지층에게서는 좀 먹힐 수 있겠지만 논리적이겠지만 중도나 보수층에서는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중도층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유시민 이사장 때문에 좀 방해받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경계령이 내려진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지층은 결집할지 모르겠으나 저 중도 보수층 다 떨어져 나갑니다. 유시민 이사장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중도를 잡아야 총선에서도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여권 내에 불안감이 좀 있다는 거죠. 다음 좀 그래픽 좀 주세요. 이어서 한번 보죠. 예. 한 정치 분석
작가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저 이유가 그 높아지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목소리가 높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당 생활 해보고 야당 생활 해보지만은 확실히 야당 때가 좀 발언을 하기에 편하고 칭찬 듣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권력에 대항해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당일 때 지금 그럼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의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본인이 지지한 세력이 여당일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가진 논리력이나 필설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저렇게 나서는 것이 단순히 본인의 논리력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옹호에 나서고 있는 거죠. 맹목적 옹호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자꾸 나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도 저분이 저럴 정도면 진짜 조국 장관의 이해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그 모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한 행보로 계속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어제 대검은 입장문 내면서 유시민 작가라고 표현했더군요. 어쨌든 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